안녕하세요, 김문환입니다.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요 최근에 세탁공장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. 주로 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이제 뭐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시장의 견적가를 어떻게 단가를 책정해야 되는지,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상당히 어렵죠.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의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세탁공장이 이 단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,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탁공장 사장들 입장에서는 뭐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거나 감가비를 계산한다거나 뭐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을 한다는 거나 이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. 왜? 당장 이 물량을 그냥 받는 데에만 좀 급급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의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그래요, 뭐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.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당장 뭐 나갈 돈도 있고, 그냥 물량에만 집착을 하세요. 웬만큼 코스가 맞으면 막 한다,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. 되게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예전에 제가 세탁 공장을 이제 여러 개를 운영할 때나 또는 이제 주로 부도난 공장을 인수해서 대팔 때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. 저는 이 방법이 아직까지는 뭐 제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전국에 그래도 수익을 내는 사장님들이 계세요. 그래도 많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저와 같은 방법으로 경영들을 하고 계십니다.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. 여러분의 세탁 공장을 오늘 딱 문을 닫았어요. 닫았을 때 들어가는 돈, 비용을 한번 책정해 보십시오. 그러면 뭐 임대료도 될 수도 있고 은행 이자도 될 수도 있고 뭐 기본 요금, 전기든 전화든 요 비용을 딱 일단은 산출해 놓으십시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내 공장을 기본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어야 되나? 저는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노라 2명, 폴더 1명.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세탁기도 돌리고 뭐 건조기도 돌리겠죠. 그리고 배송 기사가 1명이 필요하고요. 자, 그러면 최소 비용, 우리 공장 문 닫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. 그리고 사람 공장에 3명, 그 다음에 배송에 1명 해가지고 4명, 그냥 400만 원이라고 칩시다, 계산하기 좋게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가상의 물량 1000만 원이 있다고 칠게요. 이 1000만 원이 얘를 세탁을 하면 에너지 비용 빼고 배송기 기름값 빼고 뭐 세제값, 전기세, 물값 다 빼고 500만 원이 남는다고 치자고요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 500만 원, 여기 500만 원 남았죠? 딱 똔똔이가 되죠. 그냥 이걸 얘기하기 편하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자고요. 그냥 계산하기 좋게. 자,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하면 직원 4명 월급 주고 딱 주인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딱 손익 똔똔이라고 할게요. 자,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절대 주인이 거기 가서 일하시는 인건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.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, 지금요. 그러면 요 1000만 원을 했는데, 첫 번째는 주인은 인건비 전혀 계산 안 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요 1000만 원을 했더니 요 4명이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요 1000만 원을 요 4명이 못해.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막 수건을 접어줘야 돼.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의 매출이
요 4명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매출이 요게 원가입니다. 그리고 요게 그냥 손익분기점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. 그럼 요게 보니까 시트가 뭐 4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주인은 절대 자기 노동력이 안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요 1000만 원이 하루에 무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요 2가지 전제 조건이 된 상태가 우리 공장의 그냥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다음 단계가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생각에 20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그냥 매출이 1200만 원 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. 그리고 내가 좀 일하면 된다.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다. 저는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뭘 생각하냐면 요 4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. 근데 이게 애매해요. 이 물량이 200만 원을 받았더니 사람 1명을 더 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. 그러면 이 물량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. 어차피 저거는 매출만 늘었을 뿐이지 나의 수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매출에 비례해서 내가 수익이 생길지 말지를 나름 다 분석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을 늘리는 거를 아예 그러면은 인건비 하나를 가정을 해서 아예 이 추가 인건비를 계산해서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. 그냥. 그래서 한 사람을 늘리는 거죠. 절대 신중하게 물량을 늘리세요. 매출이 느는 것만 집착하셔가지고 뭐 내 코스가 맞아 이렇게 해서 물량을 받는 순간에 내 수익 구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고요. 이 원리는 100억을 투자했던 10억을 투자했건 1억을 투자했건 똑같습니다. 세탁 공장의 수익 구조는 어차피 인력을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른 수익입니다. 제가 요즘 사장님들 많이 만나면요,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. 우린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남는데? 단가는 터무니없어요. 보면은 자기가 일하고 자기 와이프 일하고 자기 부모님 일하고 그리고 1000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. 그건 남는 게 아니죠. 어디 취직해도 그 돈 가져오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그 단가를 가져오는 거니. 그러니까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. 시장의 단가를 내가 남는다고 착각을 하니까 200만 원짜리 150만 원을 가져오는 겁니다. 왜? 나긴 1000만 원 나오니까 950만 원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. 천만의 말씀이에요. 그걸 가져오는 순간에 내 돈 보태서 세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. 그 혜택은 결국은 우리한테 물건을 주는 그 호텔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. 명심하셔야 됩니다. 물량을 늘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서 내 인력에 대한 그 여건을 보고서 하시는 겁니다. 내가 거기서 좀 도와줘야 되지 이러는 순간에 공장은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.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공장이 문 닫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, 그리고 지금 직원이 10명 있든 20명 있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최소 물량을 돌렸을 때의 비용이 얼마인지, 그리고 요 돈을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몇 집까지 하면은 요게 똔똔이가 되는지,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물량이 늘었을 때에 내가 사람을 몇 명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를 계산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. 그래서 내 거래처에 대한 등수도 다 매겨놓고 내 손익분기점의 꼭지점도 다 체크포인트로 해놓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량을 그럴 때 늘리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거래처들은 아예 잘라버리고요. 반평균 깎아먹는 친구들은 꼴찌하는 친구들이지 1, 2등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. 그 마지막 단가 안 좋고 그 꼴찌하는 거래처는 걱정하지 말고 잘라버리세요. 아니면 인건비 과감하게 올려달라 그러시고 내보내버리세요. 그래야 시장의 단가가 오히려 역으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일단 해놓으시면 내 공장의 손익분기점을 찾는 데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예, 이상으로 말씀을 다 마치고요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불행하게도 시장의 단가를 우리가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여건을 확인하고 그 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단가에 대해서 안 좋은 거는
언제든지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치는 게 내 수익은 올라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